7월 10일 그때 당시 이제 우리 대사관에서 일 다 끝내고 이제 저녁에 모아서 주패 치면서 한 잔 먹을 때인데 사건이 터졌다고 이제 다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사 그때 당시 이제 쿠바 대사가 전용진 대사였는데 장성택이 그 매부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이라고 해서 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사가 있고 참사가 있고 국방무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경재 대표 이제 제가 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사건에 대해서 개괄하더라고요. 이 선박에 뭐가 실렸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다가 어떻게 현재 잡힌 상태인데 이제 그 해결을 하자니까 이제 이게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이목이 집중이 됐다 하니까 이제 정말 이 사건이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이제 뱀송에서 해결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 담당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 길어졌겠네. 부담돼.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부담돼. 저는 부담되는 정도가 아니고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 선박이 쿠바에 들어왔다 나간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걸 지금 뭘 싸면 누가 씻어준다고 지금 결국은 나한테 지금 뻘이 넘어왔죠. 그래서 저는 그 못하겠다고 이제 점잖게 거절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화면에서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정말 대선배였고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유 대사님이 우리 담당 부국장도 하셨고 저보고 이제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설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참사했는데 참사하지 나는 못하겠다. 이거 정말 이거 잘못했다가 내 이제 시작인데 그럼. 끝장나지 않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근데 북한에서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이 있으면 다 꼴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지만은 또 그분 자체가 너무 저한테 잘해주셨고 또 그분한테서 하는 말이 진심이 느껴져서 제가 그러면 내가 100번 양보해서 참사공지 믿고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사건을 제가 담당하게 됐죠. 이건 방울만 단 게 아니라 한 방울이에요. 큰일 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맡으면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상황을 다 모르니까 일단 한 주일간 시간을 달라고.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북한 당국에서 요구한 것처럼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할 때 대한 지시가 수차 나왔거든요. 네.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하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나왔지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이제 정치적으로 풀라고 나는 정치적으로 안 된다. 그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법적인 대응을 하자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한 주일 동안 좀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 한 주일 동안 제가 이제 파나마 헌법 그리고 이제 운하관리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 네 가지 법을 한 주일 동안 들이팠죠. 연구를 했죠. 법률을 공부한 적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변호사 일을 해보신 적도 없죠. 거기 변호사들 사면 되잖아요. 이게 파나마에는 이제 북한 영향력이 아예 없는 그냥 미국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도 이제 북한을 대변해서 이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도 변호사 네. 거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를 살려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은 그 변호사 살 돈이 없거든요. 그 사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그냥 동안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라든지 파나마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파나마 땅에서 이제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저도 그때 취재했고 비하인드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이 왜 그때 당시 파나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청천강을 세웠는지에 대한 비하인드를 사실 취재했어요. 네. 이거는 북한이 정치 외교적으로도 풀 수 없고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도 사실은 쿠바나 북한이 이길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모든 실체를 이미 미국이 다 사전에 알고서 이 배를 스탑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었어요, 미국의. 부통령이 어떤 성명을 냈냐면 이랬어요. 파나마 정부가 북한 청천강호에 불법 무기 수송을 적발했다. 그러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을 쿠바와 북한이 끼치고 있다. 이 말은 파나마 보로 그거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 또 북한 보로 니네 이거 가져갈 생각하지 마. 라고 당시에 미국 행정부가 밝힌 거죠.
이 판에 북한 당국에서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정치적으로 잘 비벼서 풀어보라? 불가능한 거죠. 그나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당시에 판단한 게 아주 희박하게나마도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을 잘 하시고. 근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저희 같은 입장은 범죄 현장을 그냥 잡힌 거잖아요. 생으로 잡힌 거죠. 통으로. 생으로 잡혀서 그냥. 완전 현행범이지. 현행범이잖아요. 이건 법적으로는 소위 얘기하는 빼박이에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그냥 친분 관계도 동원하고 뇌물도 좀 먹이고 해서 이걸 풀어야지 이걸 법으로 가져가서는 전혀 0%다. 이건 답이 없다는 걸 이미 판단한 건데 근데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라고 압박을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을 할 때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고 저는 그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 외교라는 건 곧 수교가 된 상태에서 어떤 친송 관계, 외교적인 손을 타고 어떤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아닙니까? 파나마랑 수교가 안 돼 있거든요. 저는 지금. 무조건 그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 그러면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대신 일단 들어와서 상황은 좀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비자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해가지고 그게 한 3, 4일 후에 지금 비자를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파나마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 저한테. 비자 취소됐다. 가보니까 각서 공문을 주는데 보니까 파나마 정부는 조선민주주의민국과 국적자들의 일체 입국을 불허한다. 이 순간부터 어머 몰랐어요. 그 대사 면담을 했죠. 아이고. 이게 갑자기 무슨 뭐냐? 일이냐 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설명해 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당신이 가서 본국에 물어보면 그거 잘 알 것이다. 야. 왔죠. 와서 무전 쳐서 이제 보니까 북한 내임성 대변인 비공식 담화가 나간 겁니다. 파나마 정부를 규탄하는. 아이고야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해놓고 귀찮아 못하냐 이자 말씀하신 대로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뒤에서 도와주진 못할 망정 파나마를 때리면 규탄을 하면 우리를 반기기도 하겠습니다. 파나마가. 그래서 그래도 이제 풀어야 되니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웸송이 다시 정보를 보내가지고 이제 파나마 측에다 탐사급에서 우리 정부급 말고 참사급에서 유감 표시하고 어떻게 하나 들어가게 좀 해보겠다. 승인을 받았고 실제 제가 파나마 대사를 만나서는 사죄했습니다. 유감 표시한 게 아니고 유감 표시가 좀 안 되거든요 이게. 아 이건 진짜 그냥 네, 이거는 뭐 가서 내가 참사 명의를 유감 표시했다라고만 보고하면 되니까 조선민주주의민국 정부 명의를 사죄한다라고 해서 각서를 만들어서 넘겨줬죠. 그 각서가 사본이면 북한에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좀 마음이 풀려가지고 다시 이제 비자를 줘서 이제 그때 제가 비자를 가지고 들어갔던 영상이 바로 저 영상이거든요.